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 금지를 막는 과정에서, 출국 금지를 시키는 과정에서 생긴 이 불법 정황들이 지금 일파만파로 커지고 있습니다.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 이종건 법무부 장관 정책보좌관 등등이 지금 연루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당시 대검 반부패 강력부장으로 있으면서 이 의혹에 가담한 정황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대검의 이 반부패 강력부 과장, 기획조정부 과장 등등이 줄줄이 이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문제는 너무나도 불법이 명확하다는 겁니다. 특히 대검찰청 과거사 진상조사단 검사로 있던 이규원 검사가 이런 불법의 키맨입니다. 그런데 이규원 검사, 이광철 민정비서관과 친구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당시 청와대 민정실이 이 사건에 개입됐을 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이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수원지검 안양지청입니다. 자, 수원지검 안양지청은 이것 말고도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관련된 고발 사건도 맡고 있습니다. 법무부를 담당하는 과천 담당 이 검찰청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근무하는 핵심 지휘라인이 대부분 이성윤 중앙지검장과 개인적인 인연이 있다는 겁니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밑에서 차장검사를 지낸 이들이 지금 지휘라인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수사가 제대로 되겠느냐는 우려가 나옵니다. 물론 요즘 분위기를 보면 배반의 시기입니다. 배신의 시기입니다. 추미애 라인에 섰던 검사들이 속속 커밍아웃을 하고 지금 추미애 장관 쪽에 칼을 들이대는 경우가 없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완전히 믿을 수는 없습니다. 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제 선택을 해야 됩니다. 지금이야말로 검찰총장이 특임검사를 임명해야 할 시기, 가장 필요한 시기가 왔다는 생각입니다. 특임검사라는 제도 자체가 이런 것 하라고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검사의 비리, 자체의 비리에 대해서는 개인적인 인연이 있는 검사가 수사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믿기가 힘듭니다. 자, 검찰의 자정개혁, 자정노력, 검찰개혁. 자, 문재인 대통령과 추미애 장관, 조국 전 장관이 주장한 게 바로 이것 아닙니까? 검사에게 맡겨서는 자기들의 기득권이 겹치기 때문에 제대로 된 개혁이 안 된다. 그렇다면 이번에야말로 특임검사를 임명해서 과감하게 이 사건을 파헤쳐야 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윤석열 총장이 용단을 내려서 특임검사를 지명한다 하더라도 추미애 장관이 사인을 해야 됩니다. 자, 과거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2010년 특임검사 제도가 도입됐을 때 이런 검사의 부정부패를 막기 위해서 자체 정화 목적에서 특임검사를 지명할 수 있겠는데 이걸 추미애 장관이 온 뒤 이 규정을 살짝 바꿔서 이런 경우 조직을 바꿀 때는 법무부 장관의 결재를 맡도록 한 겁니다. 따라서 윤석열 총장이 이 김학의 전 차관의 출국금지 사건, 이 공문서 위조 등등의 사건을 특임검사에게 맡기려고 해도 결국은 추미애가 사인을 해야 된다는 결론입니다. 자, 두 가지 경우. 자, 추미애가 사인을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특임검사가 문재인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이렇게 법무부와 대검찰청이 함께 집단적으로 불법을 자행한 의혹을 수사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문재인 정권이 휘청거립니다. 그런데 추미애 장관 입장에서는 또 이게 이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왜? 어차피 나는 떠난다. 그리고 어쩌면 나는 서울시장 출마할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이미지를 좀 바꿔야 됩니다. 자, 이 사건은 박상기 전 장관 시절에 있었던 일입니다. 추미애 장관과는 관련이 좀 없는 제3자 입장입니다. 이 문제만큼은 그렇다는 겁니다. 자, 지금 문재인 대통령과 추미애 장관과의 관계도 그렇게 좋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추미애가 럭비공입니다. 과거 민주당 대표실에도 또 그 예전에 환노위원장을 할 때도 민주당 당론하고는 관계없이 자기 마음대로 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때도 앞장섰던 인물입니다. 자, 이렇게 어디로 튈 줄 모르는 추미애의 선택입니다. 이거 뭐 나하고 관계도 없고 이해관계도 별로 없고 그래 사인해. 윤석열 총장 특임검사 오케이 한다면 문재인 정권의 뒤통수를 때리는 겁니다. 또 반대로 그러면 윤석열 총장이 특임검사를 하겠다는데 추미애 장관이 사인을 하지 않는다? 이게 언론에 보도된다면
여론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거 견딜 수 있을까요? 과연 추미애 장관이 특임검사를 윤 총장이 지명했는데 이걸 갖다 사인도 하지 않고 감당할 수 있을까요? 감당하기 힘들 거라고 봅니다. 그 어떤 경우든 추미애 장관은 외통수에 걸린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문재인 대통령 어떤 쪽에 하더라도 문재인 대통령 뒤통수를 치는 결과가 나올 겁니다. 자, 여기에 추미애 장관의 최측근이라는 박은정 법무부 감찰 담당관 윤석열을 찍어내렸던 그 주인공입니다. 그 사람의 남편 이종건 대검 형사부장이 바로 당시 박상기 장관의 정책 보좌관이었습니다. 지금 이 사건에 이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제 아주 일이 묘하게 되고 있습니다. 추미애가 이 특임검사제를 윤 총장이 한다고 할 때 사인할 수도 하지 않을 수도 힘든 외통수가 나온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김학의 전 차관의 불법 출국 금지 의혹 사건, 안양지청의 경우 지휘부가 좀 심각할 정도로 이성윤 지검장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성윤 지검장, 김 전 차관의 불법 출국 금지 의혹과 관련해서 조작된 것으로 알려진 허위 내사번호를 공문서에 활용할 수 있도록 서울 동부지검에 압력 전화를 걸었다는 의혹에 휩싸여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대검 반부패 강력부장이던 시절인데 이성윤 대검찰청 반부패 강력부장의 바로 밑에 있는 A 과장 역시 이와 관련해서 이 대검 연구관들한테 이런 의혹을 무마하는 그런 지시를 한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당시 이성윤 중앙지검장, 당시 대검 반부패 강력부장의 이런 전화를 서울 동부지검은 거부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기록을 다 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 안양지청의 지휘부도 문제입니다. 이건수 안양지청장은 지난해 9월까지 서울중앙지검 2차장 검사였습니다. 바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측근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지검장의 바로 다음 단계인 부하였습니다. 중앙지검 차장검사는 중앙지검장의 핵심 참모입니다. 따라서 이런 인연이 있는 이건수 안양지청장이 과연 제대로 이성윤을 수사할 수 있을까? 게다가 박진원 안양지청 차장검사 역시 지난해 2월까지 서울중앙지검 조사 1부장으로 있었습니다. 물론 이성윤과의 근무기간이 그렇게 많이 겹치지는 않지만 아무튼 서울중앙지검에 근무한 경험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안양지청이 수사하지만 큰 틀에서 대검찰청에서는 이종건 형사부장이 이 사건을 지휘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럴 경우에 이종건은 자기가 피의자가 될 수도 있는 사람입니다. 과연 제대로 지휘를 할까요? 그래서 지금 특임검사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특임검사는 검찰총장에게만 보고합니다. 자, 박상기 전 법무장관은 김 전 차관 출국 검시 당시 관련 문서가 허위로 조작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묵인했다. 오히려 방조 내지는 뒤에서 은근히 하라고 지시한 것은 아닌가 의심을 받고 있는 인물입니다. 이종건 형사부장이 당시 이 박상기 장관의 정책 보좌관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이번 사건과 관련된 사람 혹은 이번 사건과 관련된 사람의 측근 부하였던 사람이 지금 이 수사 지휘 라인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특임검사를 임명해서 독립적으로 이번 사건을 수사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 이 특임검사라는 것은 검사 가운데 검찰총장이 임명하는 그런 특별한 시스템입니다. 이 검사 내의 자체 비리 수사 등 지정된 사건에 대해서 수사와 공소 제기, 유지 등의 권한을 부여받는 제도입니다. 이게 도입된 것은 2010년 스폰스 검사 사건 이후입니다. 자, 2010년 8월 스폰스 검사 논란이 일었습니다. 그리고 11월 그랜저 검사 사건 때 처음으로 시행됐습니다. 11월 30일 이창재 수원지검 안산지청장 최근 불거진 벤츠검사 사건의 특임검사로 임명된 바 있습니다. 자, 따라서 이 특임검사는 검사의 범죄에 관한 사건을 주로 다룹니다. 예외적으로 운영되는 제도입니다. 이번 사건은 딱 들어맞습니다. 이규원 검사, 당시 이광철 민정비서관과 친구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당시 대통령의 지시로 그렇게 움직였다면 이건 역시
청와대 민정실이 관여한 것은 아닐까요? 자, 이런 걸 보면 지금 청와대 대통령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 이성윤과 같은 이 추미애 측근 박은정 담당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굉장히 지금 조마조마할 겁니다. 자, 만약에 윤석열 총장이 특임검사를 임명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사인을 해야 됩니다. 누가? 추미애가. 여전히 지금 장관은 추미애입니다. 물론 조금 기다렸다가 추미애 장관이 물러나고 박범계 신임 법무부 장관에게 이 특임검사 승인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든 청와대의 입김이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근데 청와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윤석열 총장이 특임검사를 도입하려고 하는데 장관이 청와대의 지시로 이걸 막았다? 4월 달에 선거가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선거가 있습니다.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입니다. 감당하기 힘들 겁니다. 자, 윤석열 검찰총장 이제 칼을 빼십시오. 안양지청에 맡겨서는 이 사건 수사가 제대로 될 것 같지가 않습니다. 특임검사입니다. 자, 이제 문재인 대통령 임기 말년에 문재인 대통령의 레임덕이 이제 완전히 시작된 것 같습니다. 자,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과 관련해서 이 정책의 전면에 서 있는 한국 수자력 원자력 한수원의 사장이 민주당 이낙연 대표의 발언을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한수원 노조도 들고 일어났습니다. 자, 정재훈 한수원 사장은 이 월성 원자력 본부를 찾아서 현장을 점검하면서 이 이낙연 민주당 대표,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가 말한 것을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또 문재인 대통령이 추진하고 있는 이 탈원적 정책과 관련해서도 이제 더 이상 말은 제대로 듣지 않겠다는 이런 의지를 보인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자, MBC의 보도로 촉발된 이 사태, 정재훈 한수원 사장은 과학을 믿으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이 비과학적인 정치권의 움직임에 제동을 걸고 났습니다. 어제는 정재훈 사장이 본인의 SNS에 이런 취지의 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자, 문재인 정권의 탈원전 정책을 현장에서 책임지고 추진하고 있던 이 탈원전 수장 한수원의 CEO가 문재인 정권의 이 탈원전과 관련된 발언들을 완전히 박살낸 겁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지금 문재인 정권은 적어도 원전 정책과 관련해서는 죽을 쓰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계속 낭패만 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감사원의 감사보고서 그리고 대전지검의 원전 수사와 관련해서 이 겁을 먹은 청와대 민주당이 반격을 하러 나섰다가 초장에 깨갱하고 꼬리를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진성호의 융단 폭격 시작합니다. 문재인 정권을 융단 폭격합니다. 방송에 앞서 아직 진성호 방송에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은 붉은색 구독 버튼 눌러주십시오. 더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자,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이 월성원전에서 삼중수소가 유출되지 않았다. 극소수 운동가가 주장한 무책임한 내용이 확산되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자, 탈원전을 이끄는 한수원의 최고 경영자가 이낙연 대표 등 민주당 지도부가 말한 이 발언을 정면으로 박아버린 겁니다. 자,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민주당이나 청와대가 추진하는 탈원전 정책이 무모하리만큼 비과학적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은 아닐까 싶습니다. 자, 정 사장은 오늘 월성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일각의 방사능 우려에 대해 팩트와 과학적 사실에 기반해 원칙대로 대응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과학이라는 말이 나오고 팩트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민주당 지도부는 팩트와 과학에 근거하지 않은 선동가라는 뜻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어제 정 사장은 SNS도 글을 올리고 원자력안전위원회도 월성원전의 삼중수소 유출이 없었다고 결론 내렸다 이렇게 밝힌 바 있습니다. 자, 이낙연 대표는 전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렇게 발언했습니다. 월성원전에서 방사성 수소가 유출됐다. 이 사실을 은폐하는데 원전 마피아가 관여했는지 확인해 봐야 한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
오늘 원내대책회의에서 월성원전 부지 지하수가 삼중수소에 오염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차원의 조사 필요성을 면밀하게 검토하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이낙연, 김태년 민주당의 두 지도부의 이 발언을 한수원의 CEO가 그냥 무참하게 박살내버린 겁니다. 자, 지금 이 정재훈 사장의 이런 움직임, SNS 글에 이어서 오늘은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상당히 이례적인 것입니다. 그만큼 이제 문재인 정권의 탈원전 이 정책의 무모함을 그 현장에 있는 책임자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레임덕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자, 한수원 노조도 이날 성명서를 내고 여당이 검찰의 월성 1호기 경제성 조작 의혹 수사를 피하기 위해 정치적 물타기를 하는 것으로 의심된다고 맹비난했습니다. 한수원 노사가 이렇게 정부 여당에 들이받고 있는 겁니다. 그만큼 지금 근거도 없이 여당 지도부가 놀아나는 것은 아닌가 의심이 됩니다. 자, 월성 원자력발전소의 오염물질 유출 의혹을 계기로 지금 정치권과 원전업계 원전 마피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여당이 월성 원전 방사성 수소 유출 은폐와 관련해 원전 마피아 관여 여부를 밝혀야 한다고 주장하자 야당은 조직적 가짜 뉴스 퍼뜨리기를 중단하라. 광우병 2냐 시전 2냐 이렇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야당의 이런 주장 맞는 걸까요? 여기에 대해서 과학적 논거가 필요합니다. 자, 야당의 주장은 민주당 지도부가 과학적 근거에 반하는 정치적 물타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학적 근거도 없이 이렇게 일부 언론 보도를 이용해서 정치적 발언을 하고 있다고 야당은 비판하는 겁니다. 지금 야당은 자신만만합니다. 여당, 민주당 니들 왜 그렇게 무식하냐 이렇게 비판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자, 국민의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오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광우병 시즌2가 시작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즉시 조직적 가짜뉴스 퍼뜨리기를 중단하라. 자, 문재인 대통령은 가짜뉴스와 관련해서 이런 사람들은 엄중하게 대응하라고 했습니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 본인도 그렇고 민주당의 이낙연, 김태년 지도부도 그렇고 이 사람들이야말로 가짜뉴스의 공장장들이 아닌가 의심됩니다. 이거 확실하게 거짓말이 확인되면 이거 다 잡아 넣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이렇게 지금 야당이라든지 또는 일부 언론이나 유튜브는 탄압하면서 자기들은 마음대로 언론 자유를 누리는 것은 아닌가, 가짜뉴스를 퍼뜨리는 것은 아닌가, 이런 의심이 들기 때문입니다. 자, 야당은 월성 원전에서 방사능 물질이 유출됐다는 게 사실무근으로 밝혀졌다. 공당의 대표가 사실관계도 확인하지 않고 감사원까지 흔들려는 이 태도가 정녕 책임 있는 모습인지 되묻고 싶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자,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은 상당히 용기 있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팩트와 과학적 증거에 기반하지 않고 극소수의 운동가가 주장한 무책임한 내용이 비교 기준을 흐리는 식으로 확산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 11일 열린 원자력 안전위원회 회의 결과 삼중수소 유출은 없었다고 결론이 났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문재인 정권이 임명한 사람입니다. 또 임명한 이유는 탈원전 정책을 네가 앞장서라고 해서 바로 그 자리 가장 중요한 한국 수력원자력 사장에 임명된 사람이 정재훈입니다. 그런 정재훈 사장이 지금 집권 여당의 반기를 들고 있는 겁니다. 아, 이례적입니다. 잘하고 있습니다. 역시 이게 다 대전지검의 원전 월성 1호기 수사에 대한 공포감 때문에 나온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이 얼마 전 정용훈 카이스트 원자력 및 양자공학과 교수도 월성 주변 지역 주민의 삼중수소로 인한 1년간 피폭량은 바나나 6개나 멸치 1g을 섭취했을 때의 수준이다. 월성 방사능 이야기는 월성 수사 물타기를 하기 위한 것이라고 비판한 바 있습니다. 자, 저도 얼마 전에 이 정재훈 카이스트 교수의 발언을 소개해 드렸는데 아무튼 이런 것들을 보면 지금 민주당이나 이쪽 청와대 얼마나 이 탈원전이 무모한가에 대해서 스스로 알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런 생각들이 듭니다. 자,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많은 일들이 왜 이렇게 퍼졌을까요? 자, 이건 어쨌든
이 지역 MBC의 한 보도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지역 MBC의 보도 때문에 자신들은 아무런 이 검증도 하지 않고 이렇게 막 떠드는 게 아닌가, 이런 우려가 돕니다. 자, 이미 감사원의 감사 보고서가 다 입증을 하고 있고, 또 전문가인 카이스트 교수라든지 이 서울대 교수도 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주한규 서울대 원자 핵공학과 교수도 원전 마피아는 없다. 원자력에 대해 애정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양심에 따라 근근히 진실을 알리려고 목소리를 내고 있을 뿐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지금 태양광 복마전에는 눈을 감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어쩌자고 이렇게 근거도 없는 것으로 보이는 이런 주장들을 하는지, 그것도 민주당의 대표란 사람이 하는지, 아무튼 지금 이런 것들을 보면 레임덕이 시작돼도 벌써 시작된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런 이유는 뭘까요? 자, 어쨌든 원전과 관련해서는 문재인 대통령은 뭔가 숨기고 싶은 게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것 아니면 왜 이런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자, 어쨌든 이 문제 이제 국회에서 한번 다뤄보십시오. 이거는 꽃놀이패입니다. 민주당과 문재인 정권은 이길 수가 없는 게임입니다. 자, 이낙연 대표까지 이런 발언을 해서 지금 완전히 낭신을 당하고, 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최근 계속해서 헛발질을 하고 있습니다. 뭐 취지는 알겠으나 이 이낙연 대표가 왜 이런 아이디어를 내는지 지금 민주당 내부에서도 고개를 갸웃거리는 사람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낙연 대표가 어제 제안했던 코로나 이익공유제가 지금 야당으로부터 조롱을 받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런 제도라면 오히려 찬성해야 할 것 같은 정의당조차도 무책임하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문재인 정권의 집단 괴롭힘이라고까지 말합니다. 자, 정치인들은 늘 좋은 말만 합니다. 뭐 사실 대한민국 국민들 모두가 행복하게 사는 나라, 이렇게 말하면 누가 반대합니까? 그러나 문제는 방법입니다. 민주주의 절차에 맞는 방법, 그리고 법치주의, 이런 기본적인 원칙 등이 있습니다. 이낙연 대표가 말하는 코로나 이익공유제, 코로나 사태가 발생한 뒤 돈을 많이 버는 쪽이 생기고 또 반대로 힘든 국민들이 생깁니다. 이걸 공유하자는 겁니다. 누가 이 뜻을 모릅니까? 좋죠, 할 수 있으면. 그러나 아무런 준비도 없이 그냥 던진 겁니다. 자, 이낙연 대표 1월 1일 날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박근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면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건의하겠다고 밝혀서 논란을 빚었습니다. 처음에는 야권이 분열됐나 싶었는데 알고 보니까 지금 친문진영의 반발로 아무튼 민주당이 두 쪽 나게 생겼다고 할 만큼 극심한 갈등을 빚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실패입니다. 아니, 이런 것들은 그냥 문재인 대통령이 이 결정권자 아닙니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왜 이런 에드벌룬을 띄우고 국민들을 고통스럽게 합니까? 자, 오발탄 1탄이 사면이라면 이낙연의 오발탄 2탄은 이익공유제라는 말이 나옵니다. 자, 지금 가뜩이나 기업들 규제의 덫 때문에 힘들어 죽겠는데 또 뭘 뜯어내려고 하느냐? 또 우리를 괴롭히느냐? 이런 불만들이 나옵니다. 가뜩이나 중대재해기업법 때문에 지금 기업들 분위기가 간단치 않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낙연 대표가 또 아이디어라고 내놨고 오늘은 아예 정책위 쪽을 통해서 구체적인 방법을 만든다, 태스크포스를 꾸린다,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민주당 내에서도 지금 움직임은 잘 나오지 않습니다. 이낙연 대표조차도 오늘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횡설수설하는데 그게 실현이 되겠습니까? 자, 이 방식은 어쩌면 사회주의로 가자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자, 돈 많이 버는 사람 돈 뜯어내서 못 사는 사람 주자, 이거와 뭐가 다릅니까? 말은 이익공유제, 듣기는 좋습니다. 그러나 실행 방법 도구도 없이 이렇게 불쑥 아이디어를 던지는 이낙연 대표, 최근 윤석열 총장, 이재명 경기도지사 때문에 여론조사에서 대권 후보 지지율이 폭락하고 있는 이런 이낙연의 심정을 반영한 것은 아닌가 싶기도 한데, 아무튼 죽을 꾀를 낸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낙연 대표 측이 준비도 없이 죽을 꾀를 낸 게 아닌가. 지금 이낙연 대표 두 번째 헛발질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진성호의 융단 폭격 시작합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융단 폭격합니다. 방송에 앞서 아직 진성호 방송에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은 붉은색 구독 버튼 눌러주십시오. 더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자, 이낙연 대표 본인도 지금 이 어제 발언을 주워 담기 힘들 지경이 왔습니다. 자,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면 건의에 이어서 새해 들어서 두 번째 오발탄을 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코로나 상황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한시적으로 한번 해보자는 건데, 이건 역시 DJ를 흉내낸 국민통합론의 일환으로는 보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실현성이라든지 구체성, 또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원칙에 맞는지 자유시장 경제체제에 맞는지에 대한 검증, 준비도 없이 이렇게 불쑥 던지면 된다고 보는 건지,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민주당은 점점 더 폭락하는 겁니다. 자, 이제 민주당 지지율이 2등으로 폭락한 지가 한 6주쯤 됐습니다. 그리고 이낙연 대표가 당대표가 되면서 벌어진 일들입니다. 본인의 지지율 역시 지난해 2월만 해도 28.2%까지 나왔다고 합니다. 한길 리서치 조사에서. 당시 2등은 황교안 대표 14%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윤석열 총장이 무서운 기세로 같은 조사에서 엊그제 28%좀 나왔습니다. 이낙연은 18%좀 나왔습니다. 이것만 봐도 이낙연 대표가 얼마나 초조해 하는지는 알겠지만 이렇게 막 던진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이 바람에 문재인 정권의 정체가 폭로됐다. 이거 뭐 북으로 가자는 거냐, 공산주의 하자는 거냐, 이런 비판들이 지금 쏟아지고 있습니다. 자, 민주당은 당내 코로나 불평등 해소 태스크포스를 띄워 본격적인 정책 검토에 착수한다는 방침이지만 현실성이 너무나도 떨어지는 파퓰리즘 정책의 진수라는 그런 비판이 많습니다. 자, 사회주의 경제를 연상케 하는 반시장적 발상, 국민의힘뿐 아니라 정의당도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검토하자는 제안은 지나치게 감상적이고 안이하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자, 민주당에 따르면 대상과 방법 등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우선 최근 세액공제 비율을 확대 시행하기로 한 착한 임대인 모델을 거론합니다. 그러나 이건 역시 실제로 이 자영업자 소상공인한테 얼마나 도움이 될지에 대해서는 정의당도 고개를 갸우뚱합니다. 자,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임차인에게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깎아주는 착한 임대인에게는 세금 혜택을 준다, 이런 건데요. 뭐 대기업 등을 상대로 한 세액공제라는 인센티브를 주는 자발적 고통분담 모델도 나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이 과연 먹힙니까? 자, 이낙연 대표 오늘 인천신항 현장 방문 때 기자들로부터 질문을 받고 20대 국회 때 문재인 대통령 후보의 선거 공약이었던 협력이익 공유제 내용을 보면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공유를 유발한 방식이 있었다. 이번에도 그런 방식을 원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특정 업종을 거론하는 것은 아직 이르다. 조사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아니, 지금 코로나 때문에 돈을 많이 벌게 된 업종에서 돈을 자발적으로 받아서 코로나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직종의 종사자들한테 준다는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실질적으로? 자, 홍익표 정책위원장은 오늘 KBS 라디오에 나와서 사회적 참여 또 사회적 투자라고 해서 SK에서 그런 것을 하고 있다. 대기업이나 일부 금융 쪽에서 펀드를 구성해 그 펀드가 중소기업이라든지 벤처 또는 사회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계층에게 일거리와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사업을 기획하는 것들도 적극 고민해보고 있다. 말만 번들을 합니다. 자,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서 지금 일자리가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20대 청년들은 비명을 지르고 있습니다. 아니, 제대로 된 그것도 못하면서 지금 코로나로 어려운 사람들한테 뭐 이런 걸 한다고? 결국 또 금융 대기업에 손 벌려서 그 밥에 그 나물 아니겠습니까? 자, 이낙연 대표가 왜 이렇게 초조해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문제는 그런데 이 연대와 협력의 정신을 바탕으로 법조합보다는 지금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한다, 이게 지금 민주당의 생각인가 본데 지금 이걸 누가 하겠습니까? 자, 세금 문제로 해결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거는 조세 저항이 나올 겁니다. 자, 야당은 지금 이낙연 대표의 이 발언 때문에 신이 났습니다. 국민의힘 반헌법적 발상이다. 조영원 대표, 일자리는 기업 민간이 만들어내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각종 규제로 기업 손발을 다 묶어놓고 한술 더 떠 이익공유제를 한다? 경제주체의 팔을 비틀어 이까지도 환수하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맹비난했습니다.
문재인 정권의 집단 괴롭힘 이제 그만 멈춰달라고 김은혜 대변인은 논평을 냈습니다. 자, 정의당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취지에는 공감할 만한 정당이 바로 정의당입니다. 그런데도 선의에 기대하는 것은 무책임하다. 책임 있는 정부 여당의 태도가 아니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장혜영 원내대표는 착한 임대인 정책은 정작 임대료 부담으로 고통받는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에게 거의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했다. 정부 여당이 할 일은 사회연대를 제도화하는 일이다. 이러면서 또 나름대로 자신들의 아이디어를 내고 있습니다. 특별재난연대세 세금입니다. 자, 어쨌든 이낙연 대표가 왜 이런 발언들을 하는지는 여러분들도 짐작하기가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는 것들이 문재인 정권이 무능하다는 것을 지금 국민들 앞에 고백하는 것밖에 안 됩니다. 아무튼 이낙연 대표 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계속 헛발질을 해나간다면 4월 7일 선거, 서울시장 선거가 특히 중요합니다. 민주당 자멸의 길을 걷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낙연 대표 화이팅입니다. 진성호의 융단 폭격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